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내야 흙바닥 위에서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키 배츠는 글러브를 활짝 연 채 낮게 웅크리고 조용하고 결연한 의지로 각 드릴을 수행했습니다. 야구공은 가죽 글러브 속으로 쉴 새 없이 파고들었고 텅 빈 관중석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에게는 일상적인 훈련이었지만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수년간 배츠는 마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듯 완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팀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그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탁월함 이면에는 그가 깨뜨릴 수 없었던, 아니, 사실은 굳이 떠맡을 필요조차 없었던 한 가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배츠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저스가 오프시즌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로스터를 구성하는 것을 넘어 난공불락의 강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지션 유연성이었습니다. 라인업을 엘리트 타자와 수비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무려 6번이나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슈퍼스타 무키 배츠였습니다. 배츠는 단순히 유격수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불편함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유격수 포지션을 맡았던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믿기시나요? 무려 프로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주 포지션으로 뛰어본 적 없는 유격수로. 그것도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앞두고 포지션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CBS 스포츠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유격수로 뛰는 건 거의 실패에 가까웠어요. 이 결정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팀이 선수들을 재계약하고 새로운 얼굴들을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다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타적인 생각은 슈퍼스타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츠는 달랐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조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격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요구하는 것이 많은 포지션입니다. 크리스 우드워드는 유격수 포지션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투구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투구도 쉴 수 없어요. 유격수는 내야의 사령탑과 같습니다. 모든 플레이의 시작점이자 끝점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판단해야 합니다.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고 수비 시프트를 지시하며 모든 타구에 반응해야 합니다. 배츠는 외야수로서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유격수는 수비 범위, 송구 정확성, 그리고 빠른 판단력이 모두 최고 수준으로 요구됩니다. 배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배츠의 노력은 그를 단순히 떠받치는 데 그치지 않고 팀이 날아오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비 범위에서 91번째 100분위수를 기록했고 유격수 중 수비 득점 기여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배츠의 공격 지표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배츠의 OPS는 0.74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기록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드 오프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포지션 이동은 팀이 시즌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깊이를 구축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다저스는 더 많은 엘리트 타자들을 라인업에 넣을 수 있었고 이는 곧 엄청난 공격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츠가 유격수로 이동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최적의 포지션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팀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유연성이 팀을 정상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츠는 왜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싫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배츠는 두 팔 벌려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재미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운동선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의 말입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겼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팀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팀의 최고 스타도 저렇게 희생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배츠의 리더십은 단순한 언변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포지션 전환이 팀이 정상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의 영향력의 전체 범위는 그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모든 것으로 측정됩니다. 왜냐하면 양키스가 복수를 다짐하며 다저 스타디움으로 돌아왔을 때 그 우승 희생의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저스가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 위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양키스의 손에서 잔인하게 미끄러져 나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월드시리즈 5차전은 분위기를 전환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지만 경기는 수비 붕괴로 치달았습니다. 에런 저지의 드롭부터 볼페의 비싼 송구까지 양키스는 무너졌고 배츠의 팀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유격수였습니다. 배츠는 단순히 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압력이 가해졌을 때 내야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양키스 팬들은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져나온 양키스의 수비 실책과 그에 대비되는 다저스의 안정감은 바로 배츠의 포지션 이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제 양키스가 복수 시리즈를 위해 다저스의 홈으로 돌아오면서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양키스는 최근 20경기에서 16승을 거두며 뜨거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토와 콜 없이도 AL 동부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투수진의 수많은 부상과 싸워왔습니다. 이번 주말 시리즈는 단순히 중요한 매치업이 아니라 지난 10월에 일어난 일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두 강팀에게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배츠의 희생이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팀의 강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양키스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고 다저스는 자신들의 강점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월드시리즈 이후 다저스 스타들이 양키스의 기본기에 대해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비판은 배츠가 가져온 바로 그 특징들, 즉 투지, 다재다능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배츠가 포지션 전환을 거부했다면 다저스는 여전히 정상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번 리매치는 단순히 작년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위태로웠을 때 내려진 선택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배츠의 희생은 그들에게 우승 트로피만을 안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저스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키 배츠의 희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